파이썬에서 이제 배웠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좀 작으니까 키우고요. 자, 처음에 출력했죠. 출력은 프린트였고, 그 다음에 변수는 선언하는 거랑 사용법 했습니다. 조건문의 경우는 제일 먼저 if 했죠. 그리고 elif 했고, 뭐 else도 했고, 그리고 반복도 있는데 반복은 while이랑 for 중에서 for는 아직 안 했죠. 나중에 할 예정이고요. 함수, 이번에는 함수 뭐 함수의 어떤 걸로 프린트로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자 이거 모양만 보면 출력하는 함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리턴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형변환 할 때 감싼 거 인트, 여기선 인트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트라는 함수의 원형 위치는 몰라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로 여기에 뭔가가 넘어가면 이게 실행됐던 자리에 그 결과가 남고요. 또 포맷이죠. 시험문에서 썼던 거. 자, 프린트랑 포맷은 첫 시간에 썼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랑 뭐 인트랑 포맷, 이 세 가지는 직접 만든 게 아니죠. 만들어서 썼던 거는 디파인해서 했던 거 있죠. 그거고, 자, 그거랑 차이점이 있는 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도 있는 거. 자, 이거를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내장 함수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 그리고 만들어서 쓰는 함수 반면에 그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요. 뭐 디파인 했던 거 있죠. 뭐 def 하고 뭐 함수 이름 소괄호 콜론. 자, 여기서는 q라는 함수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에 4개 변수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q라는 함수는 없으니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문제 풀면서 만들었던 함수 있죠. 뭐 프라임 넘버 판별하는 거, 그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동전 투입구는 몇 개죠? 두 개죠. 왜냐면 매개 변수가 2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함수 실행하는 모양, 인자가 2개 있어야겠네요. 인자가 2개여야 매개 변수도 2개잖아요. 배출구는 하나고, 만약에 뭐 함수 내에서 뭐 c라는 걸 만들었어요. c는 10 이렇게. 그리고 외부에서 i는 10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뭔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다른 거예요. i의 경우는 전역 공간에 있고 c는 지역 공간에 있습니다. 전역 공간과 지역 공간의 차이. 함수 외부를 전역, 내부를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매개 변수는 얘네들은 함수 바깥과 안쪽을 연결하는 매개체라서 매개 변수였고요. 이 c는 지역 공간에서 만들었으니까 지역 변수인 거고, i는 전역 공간에서 만들었으니까 전역 변수인 거고. 차이점은 이제 지역 공간에서 만든 함수는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는 지역 변수니까 함수 외부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요. 이 c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함수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q라는 함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 얘는 이렇게 해놓고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쪽 영역을 실행한다 치면은 i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있죠. 근데 이제 지역 변수 c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은 리턴할 때 끝납니다. 없어요. 죽어요. 여기가 이제 i의 수명이고 이 정도가 c의 수명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좀 지우고 얘는 그리고 정의 그리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4개 변수 리턴. 자, 했던 기본 개념 중에 할만한 거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그럼 뭐가 될까요? 객체죠. 객체. 그러면 객체란 뭘까요? 자바나 다른 객체 지향 언어 배웠으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를 하고 있는데 객체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설명하기 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객체랑 객체 지향이 뭔지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객체라는 걸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 찾아보셨죠? 그러면 객체가 뭘까요? 객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좀 아무래도 추상적이다 보니까 좀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객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좀 기술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객체가 뭔가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체는 뭐고 특징에는 뭐뭐 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말해도 알고 있다는 게 어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객체가 뭐냐? 객체. 자,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나 파이썬, C++ 이런 거 또는 정보 처리 기사, 기능사 시험에서 다루는데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알아야 하는 건 실체. 실체는 뭘까요? 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주체라고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리킬 때 주체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면 실체가 실체를 바라보는 상황이죠. 실체가 실체를 바라볼 때 그 실체를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체가 실체를 바라볼 때는 객체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을 주체라고 안 하죠. 그때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타인을 바라볼 때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 타인이. 객은 손님을 뜻하는 한자예요. 어차피 다 실체인 건 같은데 이 실체가 실체인 자기 자신을 볼 때 주체라고 하고요. 다른 실체를 볼 때 객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철학적 관점에서 개념이고요.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 분야로 넘어오자면 모든 사물 또는 모든 주체 및 실체는 이론상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호한 부분은 뭐냐? 게임 계정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데이터 조각인데 실존하는가? 또는 이제 상상 속에서 현실에 없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실존하는가? 아니죠?
단지 이제 상상 속에 존재하고 뭐 컴퓨터 안에 코드로 존재하는 것, 그걸 객체로 부를 수 있는가인데 프로그래밍에서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좀 실존하든 실존하지 않든 그 머릿속에 있는 뭐 형이상학적인 부분도 이런 객체로 뽑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보고 있는 거니까,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난해해서면 안 돼요. 난해하면 안 돼요. 뭔가 뚜렷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상상하는 우주의 시작과 형성은 뭐 이런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상할 수 있죠, 그 점을. 근데 반대로 이제 우주가 생겨났다, 이건 모호하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상상 속에서 실존하는 무언가는 그런 약간 정량적인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속성과 기능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객체들 간에는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상속, 뭐 다용성, 캡슐화 추상화 이런 거. 추상화로 얘기를 하자면 앱스트랙트의 느낌이 아니라, 뭐 간단히 말하자면 뭐 자동차 한 대를 샀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샀어요. 그리고 무게는 뭐 2.5톤이고 색은 검정, 그리고 뭐 최고 속도는 뭐 화물차인데 시속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서 다시 2.5톤에 2.5톤에 검정에 최고 속력이 500. 자,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특징이죠. 근데 특징이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뭐 연료 종류, 뭐, 뭐 가솔린, 디젤, 뭐 요즘엔 배터리, 아니면 또 뭐 사고차인지 아닌지, 중고인지 신차인지, 아니면 차의 길이가 있죠. 근데 필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거 3개 말고도 되게 많은데 몇 개만 추려낸 거죠? 필요한 것만. 이게 추상화예요.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추상화가 이런 겁니다. 나머지 개념은 뭐 수업하면서 나올 때 그때그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객체에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번에 여러분이 상상한 우주를 뭐 지구 61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뭐 여러분 마음대로 이름 붙일 수 있고요. 더 쓸만한 함수를 만들었는데 플러스라고 이름 붙이면 플러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실존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특정 지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든 뭐 단어든. 그래서 이제 전에 뭐 소수 판별하는 함수 있었죠. 이름이 is 프라임 넘버 이런 거였어요. 문장이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변수와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걸 묶는 기술입니다. 자, 묶는 기술. 묶는 기술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객체는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집합인데 이 정보는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저장하고 있었죠. 자, 변수는 그럼 왜 사용했죠? 저장하려고 쓴 겁니다. 저장하려고. 지금은 10이라는 데이터를 A에다가 저장하려고. 객체는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또 나눠지는데 그거를 이제 뭐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어트리뷰트.
이 정도는 뭐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속성, 다시 메서드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이 메서드를 함수라고 하는데 이 객체라는 관점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리고 애트리뷰트의 뜻은 속성이고, 다른 말로는 이제 프로퍼티라고 해요. 속성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각각 뭐랑 같은 말이냐? 속성은 데이터, 행동은 함수. 애트리뷰트는 속성 또는 가지고 있는 성질의 집합 정도로 보면 됩니다. 메소드는 직역하면 방법이죠.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달라요. 이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작업을 하는 걸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애트리뷰트는 속성이고 성질의 집합, 메서드는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라는 함수를 만들고 a는 20에 땡 그래서 플러스. 자, 이 코드 보시면 a는 20, 행동이 아니죠. 자, 주의해야 하는 점은 그 변수와 함수의 차이가 명확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변수는 명사적인 행동을 하고, 함수 이름이 age다. age라면 뭐하는 함수인지 몰라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여기 함수는 어떤 동작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플러스로 바꾸고, 자, 플러스와 age의 차이점이 분명해요. 알파벳으로 쭉 아무렇게 쓰는 게 편해서 둘 다 함수명이랑 변수명을 ABC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혼란 발생하고요.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걸 행동한다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를 더해서 실체를 표현하면 그게 객체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사람의 속성에는 신장, 체중, 주민번호, 이름, 혈연관계, 연고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먹다, 자다, 숨쉬다 이런 거. 자, 이 두 개의 집단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애트리뷰트고 뭐가 메서드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개념만 알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른다고 개발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객체는 이제부터 폴더예요. 폴더. 우리가 PC에서 쓰는 폴더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폴더를 왜 쓸까요? 쓰는 이유. 자, 폴더는 파일이나 다른 파일 정리하려고 쓰는 거죠. 정리하는데 사진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진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게 웹사이트 내가 가입한 비밀번호 정리해둔 거랑 졸업증명서, 그리고 또 민증사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폴더를 만든 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럴 바에는 안 만드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사진 폴더라고 안 하고 개인정보 폴더라고 하면
말은 돼요. 왜냐면 이 비밀번호랑 뭐 졸업증명서, 민증사진 이 세 가지는 개인정보라는 공통된 성질을 비공유하니까. 대신에 이번에도 뭐 202 사진 폴더라고 해놓으면 이상하죠? 분명히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묶는 폴더인데 관련이라곤 뭐 이거 기껏해야 뭐 민증사진 이거밖에 없죠. 사진이니까 뭐 이마저도 뭐 2022년에 안 찍었으면 관련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개인정보 폴더다 그러면 관련이 있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관련된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된.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뭐 항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구가 있고, 그리고 자, 항구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는 뭐 배가 있겠죠? 배는 검정색으로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배가. 그리고 이제 항구에 물건이 든 상자가 9개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뭐 각각 목적지가 얘의 경우는 뭐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싱가폴 다 달라요. 9개 전부 다. 근데 이걸 뭐 배로 이동하는데 목적지가 다르면 이 상자 9개를 컨테이너에다 싣는 게 의미 있을까요? 어차피 목적지가 뭐 9개 다 다른데 묶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 개인정보 관련 파일이 든 폴더의 이름이 사진 폴더인 거랑 같은 거예요. 관련이 없으면 묶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자, 목적지가 다른 상황에서 묶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상자를 이 상자 9개를 캐나다에 있는 친척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는 거 합리적이죠? 자, 상황이 달라요. 전에는 뭐 이 9개 전부 다 뭐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한 곳으로 가요. 목적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한 곳으로 가니까 컨테이너에 담았고, 컨테이너에 넣은 채로 이 배에 올리는 거랑 컨테이너 없이 배에 올리는 거랑 효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우선 상자는 9개인데 안 묶은 상황부터 하자면 이 상자 9개를 뭐 집에서부터 차에다 실을 때 9권 있어야 되겠죠. 9권 실어야죠. 그리고 다시 항구에 내릴 때 9권, 그리고 다시 배에다가 실을 때 9번이고, 뭐 배로 이제 운송을 해서 뭐 다른 항구에 내릴 때 9번, 항구에서 이제 차에다 또 실어야죠. 차에다 실을 때 9번, 그리고 이제 이 9번 실은 거를 가지고 가서 수취인 집 앞에다가 내려놓을 때 9번.
근데 이번에는 뭐 목적지가 같아서 컨테이너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컨테이너에 넣었으니까 한번 차에다가 싣고 항구에 한번 내리고 배에다가 한번 싣고 한번 항구에서 내리고 다시 차에다가 한번 싣고 또 수취인집 앞에서 한 번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뭐 묶으면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죠. 좀 도착하는 건 같아도 이 과정과 이 두 양상이 다르죠. 9번 일을 하든 한 번 일을 하든 똑같습니다, 결과는. 근데 효율면에서 차이가 크죠. 지금 이 상자가 9개라서 뭐 표본이 적으니까 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9억 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억 단위. 그러면 규모가 커지죠. 억대로. 목적지가 같으면 묶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묶는 기술을 객체라고 합니다. 묶는 기술. 그러면 하나 더. 이번에는 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1년 동안 보통 좀 많이 찍으니까 한 1000장 정도 찍었다고 할게요. 한 이 정도? 이걸 해서 이렇게, 자, 이 정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봐 하면은 이 뭐 사진에 그 정보에 뭐 찍은 날짜 있죠. 그거 일일이 보고서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해서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겠죠. 확인을 해서 뭐 이런 사진마다 이거는 뭐 언제 찍었네, 뭐 여름에 찍었네, 이렇게 체크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불편하니까 그 파일명을 수정하는 걸로 변경해요. 뭐 사진 파일 이름을 뭐 여름 1, 여름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줘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찍은 날짜 안 보고 파일 이름만 보고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절별로 분류를 하면은 여기가 봄, 여기가 여름, 그 다음에 여기가 가을, 그리고 여기가 겨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가을, 여기가 겨울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줘 하면은 여름 폴더만 딱 보내면 되죠. 왜냐면 이렇게 정리가 이미 다 된 상태니까 따로 뭐 추가 작업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폴더 관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두는 게 좋은 거죠. 항구랑 상황이 비슷해요. 네, 항구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폴더가 객체 역할이고, 왜냐면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주고 있으니까요. 계절이라는 공통된 속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지금 현재 강의장에서 다른 강의장까지 뭐랄까요? 계란? 네, 계란으로 합시다. 자, 뭐 계란이 요게 30개가 있어요.
딱 한 판 크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강의장으로 옮기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뭐 30개니까 뭐 양손에 한 개씩 쥐고서 왕복한다고 해도 15번이죠. 근데 이 30개 되는 계란을 계란판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의장에서 다른 강의장으로 옮기려면 한 번만 움직여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계란판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객체. 계란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걸 묶어줬잖아요. 뭐 계란판에 타조알이나 메추리알 뭐 이런 거 넣은 게 아니니까. 맞죠? 공통점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기, 자 여기, 이거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묶는 기술이라는 거. 이제부터 뭐 상자 한 개랑 뭐 사진 파일 한 개랑 계란 한 개, 이거는 뭐 데이터라고 했을 때 마구잡이로 넣기보다는 묶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상자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다르면 안 묶어도 돼요. 어차피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 없으면 안 묶어도 돼요. 즉 이런 객체가 무조건 필요한 기술은 아니에요. 없으면 안 묶어도 돼요. 관련 없으면. 무조건 다 묶는 짓거리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흩어지는데 묶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쓰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ag는 10이라고 하고,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ag를 출력했을 때 뭐 나올까요? 30 나오죠. 자, 변수는 공간이고 이름이 ag인데 이제 공간에는 값을 넣을 수 있고 동시에 뭐 두 개 이상이 들어갈 수 없죠. 처음에는 10이 들어있다가 그 다음에는 20이 들어와서 덮어쓰기 하고 그 다음에는 30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출력하면 30만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10, 20, 30 다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뭐 age에 들어있는 값을 써야 돼요. 근데 여러 개 넣는 게 가능하다면 뭐 어떤 ag 더하기 뭐 ag 더하기 뭐 ag 연산을 하는데 뭐 이때 들어온 ag 무슨 값으로 봐야 될까요? 10, 20, 30 중에 뭐로 봐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변수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뀐 게 있나요? 없죠? 이름만 바뀐 거예요. 공간의 이름만 바뀌었고, 근데 하려는 건 이 값 3개를 하나로 묶을 겁니다. ags에 넣는 값을 각각 이제 뭐 다른 사람의 나이라고 했을 때 이걸 따로따로 보관 안 하고 묶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려는 이 객체라는 기술은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데이터들의 집합인데 변수로는 처리할 수 없고요.
자, 그럼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 개를 다루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다뤄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객체 개념이 나오는데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 안에 10, 20, 30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쓸 거예요. 대괄호를 쓴 건데 대괄호는 리스트를 의미해요. 리스트 배열이라고도 해요. 자, 파이썬에서 리스트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목록입니다. 목록. 어떤 데이터들의 나열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리스트라는 개념은 배열, 목록 말 그대로. 자, 어떤 데이터들의 나열로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있죠. 자, 대괄호는 리스트, 리스트는 데이터들의 목록 또는 나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단수는 아니네요.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 변수는 불가능하니까 대괄호도 마찬가지로 객체예요. 객체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리스트 이런 식의 관계인 겁니다. 좀 더 상위 개념. 그러면 리스트는 객체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루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데, 자,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이거 한 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대괄호가 의미하는 게 리스트라는 것까지 알아냈고요. 나머지는 배운 거죠. 는은 뭐예요? 여기서 는 대입연산자죠. 그러면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으니까 ags는 변수죠. 변수에 리스트를 넣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ags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ags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리스트가. 자, 이건 객체의 일부예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는 10, 20, 30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리스트라는 걸 ags에다가 넣겠다는 거니까 모양만 잘 보세요. 많이 줄여야겠네.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벌써 값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얘는 객체이자 여기서는 리스트예요.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언급한 것처럼 리스트를 ags에 넣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여서 넣었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건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겠다가 돼요. 자, 근데 객체를 변수에다 넣겠다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닙니다. 크기를 줄여서 넣는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는 보통 이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하나 생성하면은
객체 안에 작게 공간이 하나 생기는데 이 안에는 리모컨이 있어요. 그런 리모컨을 복사해 주는 겁니다. 변수에. 왜냐? 대입 연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 안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넘기는 게 아니라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이 리모컨을 넘겨줘요. 그렇다는 거는 이 변수가 객체를 직접 조종할까요? 아니면 원격으로 조종할까요? 원격이에요. 원격.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에어컨 켤 때 직접 버튼 누르지 않죠? 리모컨이 있으면. 이런 리모컨으로 전원 켜고 끄고 뭐 냉방, 송풍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이지스라는 변수로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리모컨을 넘겨주는 겁니다. 리모컨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면 자동으로 생겨요. 절대로 이런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리모컨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생긴 리모컨 이 변수에 주겠다는 건데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넣겠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넣을 수 없어요. 값을 넣어준 건 리모컨이니까 뭐 연결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램 아시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약자인데 이 변수나 객체를 만들면 이 램이라는 공간에 할당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 주소를 확인해 보면 변수와 객체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램 안에 변수의 주소랑 객체의 주소가 있고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멀어요. 자세한 거는 C 언어나 자료 구조 이 부분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에이지스에 이렇게. 자, 이거 뭐예요? 리스트죠. 대괄호는 리스트예요. 지금 만들어진 걸까요? 안 만들어진 걸까요? 이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에이지스2에 똑같이 했어요. 자, 이 영역에서 객체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2개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별개예요. 같은 객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객체는 3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에이지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객체는 몇 개죠? 객체는 몇 개가 있고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코드 내에서 객체는 2개죠. 리스트가 2개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에이지스는 뭐예요? 에이지스가 가지고 있는 값은 값인데 값이긴 한데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것도 시각화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에이지스라는 변수가 있고요. 에이지스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있겠죠. 리스트 이렇게 있으니까 연결된 객체 이렇게 이러고
객체 안에는 리모컨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아무리 이 빈 객체라도 이런 리모컨은 있어요. 객체를 하나 만들자마자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aegis2가 있네요. aegis2라는 변수가 있고요. 자, 얘는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 aegis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이 리모컨이네요. 맞죠? 그러면 이 리모컨이라는 걸 새로 그리겠습니다. 이 리모컨이라는 걸 이렇게 주고 연결이 된 상태예요. aegis2가 받은 건 aegis가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egis3가 있네요. aegis3. 그리고 aegis3는 연결된 객체가 있는데 이거랑 다른 객체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어 있고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양이 같아도 독립적이라는 거. 이 두 객체는 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끊겨 있어요. 벽 같은 거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 리모컨을 이 행위는 이거고요. 리모컨을 넘겨주는 거. 분명히 이제 aegis의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aegis에는 첫 번째 객체 이거 1번 객체를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객체의 리모컨이랑 이거랑 두 번째 객체 안에 있는 이 리모컨 다른 거고요. 이렇게 세 개 리모컨 같은 거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리모컨입니다. 서로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객체를 TV에 비유를 하면은 TV를 조종할 수 있는 이제 리모컨은 몇 개인 거죠? 세 개죠.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 이거는 TV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기능을 복사해서 만든 리모컨이 이거 두 개죠. 이거 첫 번째 객체는 내부에 하나, 외부에 두 개. 두 번째 객체는 외부에 하나, 내부에 한 개 각각. 연결된 것끼리만 조종할 수 있고요. 이 aegis 3에 있는 리모컨으로 첫 번째 객체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걸 1번 TV 1번 객체, 2번 객체라고 했을 때 자, 1번 외부에 있는 리모컨으로 TV를 조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egis 리모컨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에이지스 2에 있는 리모컨으로 소리 크기 조절 가능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TV는 한 대인데 그냥 외부에 뭐 2개 있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박스에서는 뭐 객체 값을 넣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미 들어있는 상태로 리스트가 생성된 거죠. 나중에 추가를 하겠다, 뭐 값을 넣겠다, 이거는 어펜드를 써요. 어펜드. 이거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에이지스를 보면 자 눈으로 봤을 때 결과에 뭐라고 나올까요? 지금 이 에이지스랑 연결된 객체 하나 있고요. 잘 안 보이고, 오케이. 에이지스랑 연결된 거 하나 있죠. 그리고 에이지스나 에이지스2 옆에 이 점 보이시죠? 이 점은 이제 뭐 얘네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점 어펜드 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리모컨을 눌러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추가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여기 첫 번째 박스 있죠? 첫 번째 박스에서 원래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 안에 있는 값이 나와요. 맞죠?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에이지스의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객체랑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객체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A는 10이라고 해놓고, A. 자, 10 나오죠? 값이 나오는데 에이지스는 이 값을 가진 게 아니라 리모컨을 가진 거기 때문에 연결된 게 나와요. 연결된 건 이거고, 이거 참고해서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요소 2개가 있죠. 그림으로 따지면 당연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그림이 현재 상태고, 그리고 이제 어펜드 쓴 거 있죠. 어펜드 점 다시 에이지스 점 어펜드, 뭐 에이지스 2 점 어펜드, 이거는 각각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누른 겁니다. 자, 눌러서 각각 추가할 건데 위에서부터 실행하니까 처음엔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엔 20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위와 10, 20. 연결된 객체를 찾아가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이런 모양 나오는 거고, TV 한 대를 이런 TV 한 대를 리모컨 2대로 조작하는 겁니다. 그 2대는 에이지스랑 에이지스2에 들어있는 거.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나올까요?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죠. 빈객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하는 걸까요? 자, 데이터를 묶어주기 위해 변수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객체는 이거 아니고 여기. 자, 객체는 폴더죠. 객체는 폴더고 실제로 첫 번째 객체에 여기에 10과 20이 있는데 이런 변수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모컨을 넘겨준 방식을 썼죠. 객체가 필요한 이유는 관련된 데이터를 묻기 위해서예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컨을 넘겨주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그리고 이 여담인데 일반적으로 변수의 크기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변수. 그리고 객체는 8바이트예요. 물리적으로 크기 차이가 더 크죠. 객체, 이건 변수. 더 작은 쪽에 큰 걸 넣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이거는 사용법만 익히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면 되겠고요. 리모컨으로 값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하고 있는 거니까. 즉 그러면 여기서 대입 연산자는 넣는다가 아니라 연결한다가 맞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수업 페이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찾아가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요소를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파이썬 요소, 리스팅 또는 삭제 방법 이런 거 검색하면서 풀어도 돼요.